혹시 요즘 들어 입맛이 통 없고 만사가 귀찮아지셨나요? 아니면 평생 내 곁을 지켜준 영감이나 할멈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없으신가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꼭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은 이 세상을 떠나기 딱 1년 전부터 이제 그만 짐을 싸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 전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닙니다. 무려 1년 전부터 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제 소풍을 끝내고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시니어 99%가 이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늙어서 그러려니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지 하고 방치하다가 막상 그날이 닥쳐서야 허둥지둥 떠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남은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떠나는 나에게도 큰 회한을 남깁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배웅하며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도둑처럼 예의 없이 들이닥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아주 점잖게 1년 전부터 문을 두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혹은 두려워서 그 노크 소리를 외면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1년이라는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정리의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할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70평생 고생하신 여러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훗날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겨줄 생명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 배우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직접 겪은 우리 또래 친구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들과 현실적인 대처법도 모두 담았으니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주변에 같이 늙어가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친구야, 우리 아프지 말고 곱게 늙자 하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힘을 내서 우리 시니어님들을 위한 좋은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할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세상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사회적 은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단순히 다리가 아파서 경로당에 안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을 좋아하던 것들에 대해 거짓말처럼 흥미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78세 박 영감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이 형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마당발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지관 바둑 교실은 꼭 나가셔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죠. 친구분들과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감님 신발장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나 친구들이 전화해서 얼굴 좀 보자고 해도 에이다 귀찮다, 그냥 집에 있을란다 하고 끊어버리십니다. 몸이 어디가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텔레비전도 재미없고 손주들이 와도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고 그저 방에 가만히 누워있고만 싶어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신가요? 우울증인가 싶어 걱정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사망 1년 전부터 나타나는 영혼의 동면 준비입니다. 마치 곰이 긴 겨울잠을 자기 위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에너지를 밖이 아닌 안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돈 버느라 밖으로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쓰려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죠. 친구도 필요 없고 뉴스도 재미없고 그저 가만히 지나온 80년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만사가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늙어서 주책인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자꾸 운동해라, 나가라 잔소리하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정리하고 쉬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그저 따뜻한 방에서 옛날 사진첩을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라디오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누구보다 숭고한 마무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신호는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입맛의 변화와 살 빠짐입니다. 흔히들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밥 숟가락을 놓으면 죽는 거 아닌가 덜컥 끝부터 나시죠. 하지만 사망 1년 전부터 나타나는 식욕 부진은 일반적인 입맛 없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만났던 82세 김 여사님은 평생을 가족들 밥 해 먹이는 보람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손맛이 어찌나 좋으신지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두 공기는 뚝딱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 김 여사님이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머리에서 밥알을 모래알 씹듯이 힘겨워 하시는 겁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입에 안 맞으세요 하고 물어봐도 아니야 그냥 배가 안 고프네 하고 숭늉만 드시더랍니다. 걱정이 된 자식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다 받아봤지만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어디 암이라도 걸린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살은 계속 빠집니다. 한 달에 1kg씩 야금야금 빠지더니 1년 뒤에는 정말 호리호리해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떠날 때가 되면 우리 몸은 소화 기능부터 서서히 멈춥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늙은 몸에게는 너무나 고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알아서 그 힘든 일을 안 하려고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게다가 혀의 감각이 둔해져서 예전에 그렇게 맛있던 갈비찜이 이제는 고무 씹는 것 같고 짠맛, 단맛도 잘 안 느껴지시죠? 이럴 때 자식들이 걱정한다고 몸에 좋다는 보양식이나 영양제를 억지로 권하면 오히려 고역입니다. 억지로 드시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지 못하는 몸에 억지로 음식을 넣으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설사를 하거나 체해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저 입에 당기는 걸 드십시오. 그게 달달한 사탕 한 알이든 믹스커피 한 잔이든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이든 상관없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혈압이 있어서 못 먹던 것들 이제는 그냥 드셔도 됩니다. 평생 참으며 사셨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에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억지로 먹이지 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기분 좋게 먹게 해다오.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다 라고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 몸이 원하지 않으면 굶는 것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희망 고문을 당합니다. 바로 반짝하는 활력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회광반조라고도 부릅니다.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확 하고 가장 밝게 타오르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계속 기운 없이 누워만 계시던 제 친구 이 영감이 있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도 어눌하고 거동도 불편해서 우리가 병문안 가면 눈짓으로만 인사를 했었죠. 우리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나 보다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날씨 참 좋다. 나 배고픈데 국밥 한 그릇 먹자 하는 겁니다. 목소리도 젊은 시절처럼 쩌렁쩌렁하고 눈빛도 초롱초롱했습니다. 가족들이랑 우리 친구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가 다 나았구나. 이제 다시 경로당도 나오고 등산도 가겠구나 하고 뛸 듯이 기뻐했죠. 그날 이 친구는 자식들과 농담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며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 이 친구는 주무시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방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마지막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뇌에서 일시적으로 각성 호르몬을 뿜어내어 정신을 맑게 하고 통증을 잊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 같은 시간인 거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혹은 내 배우자가 오랫동안 알아눕다가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좋아진다면 마냥 기뻐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쓰셔야 합니다. 미뤄뒀던 영정사진을 찍는다거나 평소 가고 싶었던 고향에 한번 다녀오거나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겨두세요. 그 반짝이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절대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도 제 친구 보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쿡밥 한 그릇 더 사줄 걸, 그때 손 한 번 더 잡아줄 걸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후회 남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 신호는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혈액순환의 변화 때문인데요. 사망 1년 전부터 우리 몸은 서서히 혈액 공급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심장이나 뇌, 폐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팔다리나 피부로 가는 피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춥다고 내복을 입게 되고 손을 잡아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울 때가 많습니다. 제 아내도 작년부터 자꾸만 발이 시리다고 합니다.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고 수면 양말을 두 켤레나 신어도 뼛속까지 바람이 든다고 하더군요. 피부를 보면 무릎이나 손등에 얼룩덜룩하게 자주색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오고 촉촉기를 사오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펌프질할 힘이 약해지니 먼 곳까지 피를 못 보내는 겁니다. 이럴 때 춥다고 뜨거운 찜질팩을 직접 대거나 너무 세게 주무르면 피부가 얇아져서 화상을 입거나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대신 가벼운 담요를 덮고 배우자가 혹은 자식들이 손발을 부드럽게 감싸 쥐어 체온을 나눠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춥다고 느끼는 건 단순히 몸이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외롭고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면서 여보, 내가 옆에 있어, 안 추워 라고 말해주는 게 100번의 조격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욕창이 생기기 정말 쉽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으면 금방 살이 짓무릅니다. 엉덩이, 꼬리뼈, 발 뒤꿈치 같은 곳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내 몸 내가 챙기기 힘들면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좀 봐달라고 부탁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대화입니다. 흔히 헛것을 본다고 하죠. 선망 증상이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영적인 마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85세 최 형님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자꾸 허공을 향해 말을 거셨습니다. 먼저 간 아내가 왔다고 하기도 하고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치매가 오셨나 보다 하고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아무도 없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라며 답답해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과연 미친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무의식의 작용으로 봅니다. 혼자 떠나는 길이 무섭지 않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마중 나오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눈에도 먼저 간 부모님이나 친구가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쳤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나를 데리러 왔구나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당부해 두세요. 내가 헛소리를 하거든 면박 주지 말고, 아 그래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얼굴은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맞장구쳐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고 다가올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체험을 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아도 그저 조용히 들어주세요. 그건 우리 시니어들만의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평생 아끼던 물건을 남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폐물을 며느리에게 주거나 아끼던 양복을 친구에게 주라고 합니다. 짐 정리를 하시는 거죠. 이걸 보고 내가 노망이 들었나? 왜 귀한 걸 남주나 하지 마시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또래끼리만 할 수 있는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큰 신호들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미세한 변화들이 더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고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 봉사를 다니며 겪었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신호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잠버릇의 변화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평소에 잠기가 밝아서 작은 소리에도 깨던 분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주무신다거나, 반대로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새벽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뇌의 시계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시간 감각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한 움큼씩 드시지 마십시오. 약 기운에 취해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그게 더 큰일입니다. 그저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낮에 졸리면 주무시고 밤에 깨면 라디오나 들으며 깨어 있으면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미리 말해두세요. 내가 밤에 안 자고 웅얼거려도 놀라지 마라. 잠이 안 와서 그런 거니 그냥 둬라라고요. 어쩌면 밤에 고요한 시간이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신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성격의 변화입니다. 평소에 아주 점잖던 양반이 갑자기 아이처럼 고집을 부리거나 반대로 아주 온화하던 안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늙어서 주책이다, 노망 났다 소리 들을까봐 겁나시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내 본심이 아닙니다.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필터 없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 가족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내가 혹시 나중에 화를 내거나 욕을 해도 그건 내 진심이 아니다. 내가 아파서 그런 거니 너희가 이해해 다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도 저 양반이 아파서 저러는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합니다. 맞서 싸우면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죽고 나면 그때 싸운 게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말하기 부끄러운 건데, 대소변 실수에 대해 너무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관략근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80평생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자식들 앞에서 실수하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우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기 때 부모님 똥오줌 다 받아내며 컸습니다. 이제 우리가 늙어 다시 아기가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식들에게 담담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이 치워줄 때 미안하다, 고맙다 말 한마디면 됩니다. 혹시 배우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타박하거나 인상 쓰지 마십시오. 괜찮아, 여보, 옷 갈아입으면 되지. 아무 냄새 안 나 걱정 마 하고 쿨하게 넘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겁니다. 만약 기저귀를 차야 한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나를 편하게 하고 가족들을 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비 걱정, 자식들에게 짐될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분들 계신가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내 병수발 들게 하기 미안하시죠. 하지만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자식 버린 부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나를 끝까지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집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나를 위한 그리고 남은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믿으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1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생명을 늘리려고 고통스러운 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암 선고를 받으면 좋은 병원 유명한 의사 찾아다니느라 남은 시간을 다 씁니다. 항암 치료 받느라 머리카락 빠지고 토하느라 정작 가족들 얼굴 볼 시간은 없죠. 물론 치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라면 차가운 중환자실보다는 따뜻한 내 집 안방이 훨씬 더 나은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친구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으면 돈을 못 번 것도 출세 못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더 못 먹은 것, 아내에게 고맙다 말 못한 것, 자식들 손 한 번 더 못 잡아준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바쁜 거 알지만 그래도 부르세요. 얘야 밥 한번 먹자 하고 부르세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옆에 앉혀두고 텔레비전 같이 보고 손 한번 잡아보고 옛날 이야기나 하는 겁니다. 그 사소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세상 전부이자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 목소리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다들 있잖아요. 녹음기 켜놓고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녹음해 두세요. 여보 고생했다. 사랑한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을 남겨두면 나중에 내가 없을 때 그 목소리가 가족들을 살게 할 겁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영정사진 말고 웃고 있는 사진, 밥 먹다가 찍은 사진,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을 많이 남겨두세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자 자연의 섭리입니다. 잎이 지고 뿌리로 돌아가야 다음 해에 다시 새순이 돋듯이 우리도 자연으로 돌아가 휴식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소풍의 마무리로 만들어주세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미리 수의를 지어놓고 관을 짜놓으며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죽음에 대해 시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말해두세요. 나는 나중에 연명치료는 하지 마라.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다오. 내 재산은 이렇게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식들이 허둥대지 않고 내 뜻에 따라 품위 있는 마무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식들 고생 안 시키는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신호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내 몸에 이런 변화가 느껴지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은 용서하고 고마웠던 사람에게는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래야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이여, 여러분이 고통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가슴이 먹먹하거나 먼저 간 친구 생각, 배우자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잡으세요. 멀리 있는 자식에게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쑥스러우면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활력 연구소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알찬 정보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소중한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가 춥든 덥든 항상 체온 관리 잘하시고 식사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